네,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총선 이야기인데요. 사실 공천 후유증 이거는 뭐 여야 공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역대 선거 언제라도 나타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뭐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현상이 하나가 있죠. 비례 정당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모 정당과 자매 정당 간의 이 공천을 둘러싼 갈등, 논란 이 현상이 공천 후유증 겹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바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사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 연결해서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공동 선대위원장인 박형준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냥 그 가장 궁금한 사안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운을 뗀 건데요. 그래도 자매 정당이니까 그 좀 뭐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미래한국당의 공천 결과 납득하세요? 그 내용의 이 올바름 여부를 떠나서 네. 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자매정당 관계죠. 네네. 그리고 이를테면 회사 만들어주고 사람까지 내줬는데 자회사가 투자 결정하면서 모회사 의견 하나도 안 듣고 네. 하겠다 하면은 그것은 정치적 이 도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보고요. 네. 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자기가 비례대표를 안 내고 지금 대신 비례대표를 내는 것 아닙니까? 네. 직접 공천은 못하더라도 이 공천의 이 성격이나 또는 인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또 미래통합당에서 비례를 대표를 준비했던 많은 그 영입된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네. 또 그 의견을 들어줄 것을 고대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공천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 간단히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그 영입했던 인재들 그 인재들 이제 비례 공천을 기대하면서 했던 그 인재들 가운데 가장 앞순위가 윤주경 씨, 그러니까 비례 21번으로 배치를 했던데요. 이거는 결국은 딴살림 차리겠다라는 어떤 선포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윤봉길 의사 이 손녀로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입을 한 인재인데, 네. 그 사실상 당선권 바깥에 배치를 했다는 것은 네. 이 통합당 자체를 무시하는 공천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그 공천심사위원장한테 권한을 줬다 그래서 그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공당의 원칙을 넘어서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기본적인 운영 방침을 넘어서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것을 마치 자신이 모든 권한을 독점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것이 오히려 사천의 위험을 낳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실제 지금 공천된 분들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이 미래통합당에서 공천한 분들과 같으니 미래한국당을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호소를 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이게 총선 승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오히려 내부의 갈등을 표출시켜서 총선 승리에 이 저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거두절미하고 한성규 대표와 공병호 공관위원장의 합작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그러니까 공병호 위원장의 어떤 단독 작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예. 실제 어떤 상황에서 공천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보면은 500여 명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렸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3분 면접을 받습니다. 전부. 이 3분 면접을 보고 그분들을 전부 평가를 해서 시스템 공천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공천 본 분들도 인정하기 어려운 일들이고요. 예. 결국은 이 공심위원들의 의중이 대단히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공천이었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제 그 모정당에서 문제 제기가 되면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하면 되는 것인데 네. 그것을 못하겠다 하면은 파열음만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질문이 좀 그 위원장님 입장에서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연관된 것이라 좀 한번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미래한국당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2시간 만에 철회를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뒤에 미래통합당 안팎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냐면 그 위원장님의 공천 문제를 두고 황교안 대표와 한성교 대표가 갈등을 빚었고 그래서 철회가 됐던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공천을 신청하게 된 것도 제가 뭐 이렇게 막 원해서였다기보다 네네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이게 하나의 정당임을 알리기 위해서 통합에 일정한 역할을 했던 당신이 가서 이 좀 선대위 같은 것을 맡아서 전체적으로 이 선거에서의 합일성을 높이자 네. 이런 취지에서 요청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고심 끝에 냈다가 그 요청이라고 하는 건 통합당의 요청이었던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랬다가 또 제가 뭐 이게 통합위원장 하면서 혹시라도 자리를 보고 한 것 아니냐는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또 미래한국당에서도 좀 거부 반응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제가 철회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거부 반응의 주체가 한성교 대표였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한성교 대표였다면 결국 한성교 대표도 작심을 하고 있었다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전부터 좀 우려를 해왔었죠. 이것이 정말 잘 화학적 결합을 상정한 총선 이후에 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긴밀한 소통 가운데에서 이 공천이 이루어지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도 하나만 더 체크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든 수습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절충점을 모색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5명 정도를 조정하는 뭐 시나리오 이런 게 보도를 타고 있던데 그 선에서 이게 조정이 될 문제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조금 원칙적인 문제가 게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이 공천자들을 조정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파열음이 나면 원칙적으로 재검토하는 것도 이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잠깐만 원칙적 재검토라는 것은 그럼 비례정당을 통한 우회 공천이 아니라 통합당에서 자체 비례대표를 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방법보다는 지금 이 공천 심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 재검토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 백지 상태로 돌린다. 협의를 해보는 방법까지를 포함해서 그것은 아마 오늘 이런 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가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 조정하는 것이 가장 순조로운 방법인데 그것이 얼마나 잘 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어제 황교안 대표가 가능성을 열어놨던 그 미래통합당에서 자체 비례대표 공천을 내는 그 시나리오는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공천 후유증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거의 간판급이라고 볼 수 있는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지사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당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에는 이 공천의 원칙이 있고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어떤 정치적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만약 공천을 자의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면에서의 후폭풍이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공천이 기본적으로는 혁신공천의 틀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나무만 보고 숲을 안 봐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뭐 밀실공천이나 보수공천이나 개파공천이나 이런 것들이 큰 틀이 과거 이 보수정당의 공천과는 달리 바뀌었다는 점에서 저는 혁신공천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번 선거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고사잖아요. 그 대의를 좀 받들어서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그 신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망을 받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만도 있고 또 이 공천에 탈락한 분들의 많은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체 대의에 좀 녹이는 큰 틀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성공 후사의 정신이 지금 모든 이 미래통합당 공천자들 또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홍준표, 김태우 두 분의 공통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더라도 당선이 되면 당으로 돌아가겠다. 다 이렇게 그 선언을 했는데 당에서 복당을 허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역대 무소속 후보들이 늘 하는 이야기고요. 네. 실제로 복당 여부를 지금 얘기하기는 쉽지 않고 네. 저는 이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은 그 당선부터나 걱정해라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그런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천보 지금 하나하나 케이스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질문 드릴 수 없고, 근데 이거 하나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부천병에 공천된 차명진 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월호 유족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폄하나 어떤 막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제 당의 그러면 기준이 뭐냐라는 이야기가 따라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말을 했던 그 의원 가운데 일부는 공천에서 배제를 했는데 차명진 의원을 또 그 공천을 한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런 지금 문제 제기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지역구 하나하나의 공천을 다 따지다 보면 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죠. 예.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조정해 가는 과정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나 공심위에서는 이 원칙을 갖고 또 차 의원 같은 경우는 윤리위원회에서 그 문제 제기가 돼서 감점까지 받고 경선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경선의 결과는 공심위로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에서 공심위가 처음에 왜 이 컷오프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어도 하여튼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경선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총선 D-30일이 되면서 언론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주요 격전지로 예상됐던 곳만 놓고 보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의 성적표가 그렇게 신통한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종로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보다 한참 뒤처지는 것으로 별로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세균 지금 국무총리가 종로 선거 처음 나올 때 17% 오세훈 후보한테 뒤지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때 그 이후로 선거 이후에 정세균 총리께서 이 여론조사 믿으면 안 되고 휘둘리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아직 선거 초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가 이제 대부분 무선전화 기반의 이 여론조사인데, 저는 저도 여론조사를 오래 봐온 입장에서 또 선거를 치러본 입장에서 지금 여론조사는 추세를 보는 것이지 그 퍼센트 차이가 조금 크다고 해서 이 만에 못할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요. 분명한 것은 수도권에서 전통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미래통합당이 상대적 열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캠페인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채점을 하고자 하는 이 국민들의 여망을 제대로 반영을 해서 이 캠페인을 한다면 선거 막바지에는 상당한 팽팽한 접전이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당 자체적으로도 지금 여론조사 계속 돌리고 있나요? 네네,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언론사가 발주하는 여론조사 결과와 당이 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큽니까? 이게 조사 설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종로의 예를 들자면은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보다는 상당히 근접한 결과들을 갖고 있습니다. 격차가 좁혀졌다. 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알겠습니다. 내역이 궁금한데 말씀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